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임신 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김재 변호사, 조국 수석이 드디어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면 뭔가 지금 현행 관련된 체제에서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예, 낙태죄 폐지 논란은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가시적인 그런 범위 하에 있는 논의였어요. 원래 이제 2012년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4대 4라고 팽팽하게 찬반이 동수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냥 합헌으로 인정되어서 동수일 때는 합헌이군요. 예, 네. 지금까지 그냥 유지가 되어 오던 형편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실 이 조국 민정수석도 역시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그 낙태 비범죄화라는 논문을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죄에 대한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 사실상 국민 여론도 약간 60대 40 정도로 낙태죄에 좀 찬성하는 의견이 살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은 태아의 생명권과 그다음에 그 임산부의 그 자기 결정권의 대립 문제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근데 이런 구조를 조금 바꿀 수 있다라고 조국 수석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계나 법조계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태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인격을 인정받아서 시민으로 살고 있는 그 여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그러니까 태아라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출산이 완전히 완료돼야지 그다음부터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만 태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어떤 생명체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일단은 인격을 가진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좀 더 우선시돼야 된다는 여성의 결정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저는 곧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민 박사 보면은 이제 그 조국 수석도 얘기하기를 이 낙태 관련돼서는 남자들한테는 책임 안 묻고 국가한테는 책임 안 묻고 여성한테만 문제를 지운다 이렇게 또 문제 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성 단체들이 일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던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여성이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다는 게 약간 새로운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인 거고 다만 여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불법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아예 이 낙태에 대해서 합법과 비합법화에 대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종교계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뭐 예를 들어 낙태 반대 운동연합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낙태할 권리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아기를 보호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낙태에 대한 주장들이 합법화되기 시작했을 경우에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종교계의 오랫동안의 주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본격적으로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 사회도 뜨거운 논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박민식 의원님도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검찰 생활도 오래 하셨고 낙태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하여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논쟁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쟁점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뭐냐면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비범죄화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형벌의 비범죄화라는 말인데 뭐냐면은 이제 이런 낙태죄 문제라든지 또 경미한 교통사고 문제 또 뭐 미국 같으면 뭐 대마초 피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모두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능사냐. 우리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도덕이나 윤리로 다 그 조율을 하고 안 될 때 제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만 형벌로 처벌해서 감옥에 보내면 된다는 논리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낙태죄 부분도 이제 일종의 비범죄화. 지금 뭐 낙태죄가 1년에 제가 알기로 한 10몇만 건, 17만 건, 18만 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3,000건 정도 낙태 시술이 된다라고 그런 추정까지도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수치도 나오고 있는. 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이 현행법 위반입니다. 네. 다 어떻게 보면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좀 경미하게 뭔가 뭐 의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조심스럽게 박민식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민식 교수님. 박민식 의원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낙태죄가 그동안에 사실은 불법이지만 사실상은 다 공공연하게 했던 거 금지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지금 조국 수석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죄로 인해서 그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행여라도 좀 부작용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낙태가 아주 쉽게 합법적으로 용이하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성들의 책임감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 오히려. 예, 네.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관계와 사랑이 뭐 종이 한 장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임신이라는 게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낙태죄가 불법이지만 강간에 의한 임신은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은 낙태가 허용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성관계나 사랑의 결과로서 만약에 임신이 됐는데 이것조차도 그러면 남자나 또 부인이 이거 좀 우리가 좀 감당하기 힘들다 해서 낙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어떤 가져야 될 책임감을 조금 더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좀 있어요. 지금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고 저출산 사회로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 낙태죄가 행여라도 제가 뭐 노파심일지도 모르겠는데 노파심에. 행여라도 이것이 정말 사랑의 결과물로서의 임신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저는 곧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민 박사 보면은 이제 그 조국 수석도 얘기하기를 이 낙태 관련돼서는 남자들한테는 책임 안 묻고 국가한테는 책임 안 묻고 여성한테만 문제를 지운다 이렇게 또 문제 의식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성 단체들이 일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던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여성이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했다는 게 약간 새로운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인 거고, 다만 여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불법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아예 이 낙태에 대해서 합법과 비합법화에 대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이제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종교계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뭐 예를 들어 낙태 반대 운동연합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낙태할 권리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아기를 보호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낙태에 대한 주장들이 합법화되기 시작했을 경우에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종교계의 오랫동안의 주장이기 때문에 현행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태아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임신 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김재 변호사, 조국 수석이 드디어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뭔가 지금 현행 관련된 체제에서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예, 낙태죄 폐지 논란은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가시적인 그런 범위 하에 있는 논의였어요. 원래 이제 2012년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4대4라고 팽팽하게 찬반이 동수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냥 합헌으로 인정되어서 동수일 때는 지금까지, 합헌이군요. 예, 네. 지금까지 그냥 유지가 되어 오던 형편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실 이 조국 민정수석도 역시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그 낙태 비범죄화라는 논문을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죄에 대한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 사실상 국민 여론도 약간 60대 40 정도로 낙태죄에 좀 찬성하는 의견이 살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은 태아의 생명권과 그다음에 그 임산부의 그 자기 결정권의 대립 문제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이제 이런 구조를 조금 바꿀 수 있다라고 조국 수석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계나 법조계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태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인격을 인정받아서 시민으로 살고 있는 그 여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그러니까 태아라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출산이 완전히 완료돼야지 그다음부터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만 태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어떤 생명체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일단은 인격을 가진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좀 더 우선시돼야 태아보다 된다는 여성의 결정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논의 보면은 이런 낙태죄 부분도 이제 일종의 비범죄화. 지금 뭐 낙태죄가 1년에 제가 알기로 한 10몇만 건, 17만 건, 18만 건 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3,000건 정도 낙태 시술이 된다라고 그런 추정까지도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수치도 나오고 있는. 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이 현행법 위반입니다. 네. 다 어떻게 보면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좀 경미하게 뭔가 뭐 의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조심스럽게 박민식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은수 네, 교수님. 박민식 의원까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낙태죄가 그동안에 사실은 불법이지만 사실상은 다 공공연하게 했던 거 금지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지금 조국 수석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본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죄로 인해서 그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행여라도 좀 부작용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낙태가 아주 쉽게 합법적으로 용이하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성들의 책임감이 더 때문에 과연 이게 본격적으로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 사회도 뜨거운 논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박민식 의원님도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검찰 생활도 오래 하셨고, 낙태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고민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하여튼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논쟁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쟁점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뭐냐면은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비범죄화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형벌의 비범죄화라는 말인데 뭐냐면은 이제 이런 낙태죄 문제라든지 또 경미한 교통사고 문제 또 뭐 미국 같으면 뭐 대마초 피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모두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능사냐. 우리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도덕이나 윤리로 다 그 조율을 하고 안 될 때 제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만 형벌로 처벌해서 감옥에 보내면 된다는 논리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